본 콘텐츠는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지루한 책은 즐겁게, 안해한 책은 쉽게, 재미있는 책은 함께. 두 명의 북멘토가 한 권의 책으로 공감, 그리고 다른 관점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라디오로 듣는 책수다, 소리책방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꽁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나쌤입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해졌죠. 네. 오늘은 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하고 있는 오늘은 절기가 참 무서운 게 처서가 지나니까 밤에 에어컨 없이 선풍기만으로도 시원하게 잘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는 절기가 참 무섭다 하는 한 가지가 있거든요. 바로 알러지 비염이 시작되었습니다. 무섭게 처서가 지나면 미리 준비를 하거든요. 알러지 약을. 그래서 어제도 바나를 먹고 잠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 꽁미님은 요즘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환절기는 우리 유나 언니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여지없이 비염이 찾아오면 계절이 바뀌고 있구나를 알게 된답니다. 저는 개학을 이제 하고 학교 일이 많아져서 너무 정신이 없습니다. 방학 때 정신을 놓고 있다가 가을 학기가 되면서 업무 폭탄이 쏟아지고 있어서 하루하루가 24시간이 너무 부족할 정도로 네, 지금 이 녹음하고 있는 시간이 11시가 넘어가고 있는데 다행히 오늘은 학교 출근을 안 하지만 네. 잠을 30분 자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즘 개인적인 일정들이 다들 좀 빡빡해서 네, 알고 있죠. 네, 요즘에 여름 방학 기간에 그게 몰려버려가지고 좀 빡빡한 기간을 저희가 지금 보내고 있는데 네. 그래도 또 비가 내리고 좀 선선해지는 공기를 느끼면서 여름이 끝나간다. 여름방학도 끝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해가 빨리 지더라고요. 이제 7시만 되면 어둑어둑하죠. 네. 이렇게 점점 밤의 시간이 길어지는 거죠. 우리 유나쌤은 밤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뭐가 생각나나요? 요즘은 밤이랄까 밤에 날씨가 좋더라고요. 이제 해가 지고 낮에는 해가 떠 있을 때는 되게 뜨겁지만 해가 지고 나면 저녁에는 약간 선선한 공기가 느껴지는 게 예전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여의도 근처에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막 지금 계절이 딱 좋아요. 지금 계절이나 아니면 봄에서 여름 넘어갈 때 이렇게 밤에 덥지도 춥지도 않고 딱 공기가 선선하다 이게 좋다고 딱 느껴질 때 여의도 공원에 가면 되게 좋거든요. 좋거든요. 네. 제가 회사도 여의도였어가지고 끝나면은 이제 다른 친구들은 여의도로 오고 있고 제가 여의도에 있으니까 주변에 피자집과 치킨집에 미리 주문을 해놓고 퇴근과 동시에 픽업을 해서 여의도 공원에 가서 즐겁게 시간을 보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그럼 꽁미님은 밤을 떠올렸을 때 무엇이 생각날까요? 저는 유독 2002년 월드컵 길거리 응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그때 제가 대학생이었는데 만석공원 아시죠? 네네. 네, 거기 대형 스크린을 놓고 친구들하고 약속 시간을 정해서 밤새 응원을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각이 생생하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밤이라는 그 시간적 배경을 떠올렸을 때 많은 경험이 있지만 유독 그 밤이 지금까지도 20년이 지났는데도 그렇죠. 네, 생각이 그렇게 또렷이 나더라고요. 굉장히 맞아요. 인상 깊었던 기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저도 그때 잠을 안 자고 정말 뜨거웠던 밤. 그렇죠. 그랬던 네. 그랬던 때가 진짜 기억이 나네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밤 이렇게 했을 때 떠올렸던 것들 이야기를 이제 해봤고요. 근데 만약에 그냥 밤이 아니다. 우리가 흔히 또 밤이 길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런 표현을 할 때 그 긴 밤은 그 긴 밤을 떠올렸을 때는 무엇이 생각나실까요? 저는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국어를 좀 가르치고 있잖아요. 네. 이 질문을 딱 들었을 때 황진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혹시 황진이 시조 중에 네.
그 시조 이제 언니도 아실 텐데 네. 동짓달 기나긴 밤 네네. 기억나시죠? 네. 그 시조를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가장 많이 강조했던 부분이 뭐냐면 물리적인 시간이라는 개념이거든요.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낸다. 그게 첫 번째 줄인데 네. 동지라는 절기는 우리 24절기 중에 가장 밤이 긴 절기잖아요. 네. 그 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내서 봄바람 이불 아래에 잘 넣어놨다가 어른님 오시는 날, 그러니까 그리워했던 님이 오시는 날 밤에 그 넣어뒀던 밤 네. 시간을 네. 굽이 펴겠다라는 그런 시조예요. 네. 그러니까 긴 밤 하면 저는 황진이가 생각이 나거든요. 얼마나 네네. 님이 그리웠으면, 그리고 그쵸. 그 님과 보내는 시간이 그리웠으면 자기가 제일 길게 간직했던 그 동짓달 긴 밤을 네. 간직했다가 그 시간을 풀어놓는다고 표현을 했을까. 네, 그 황진이가 생각이 나네요. 역시 국어 선생님. 그리고 분명히 저 시를 저희 분명 학교 다녔을 때 네. 배웠는데 다시 이렇게 읽으니까 무슨 느낌인지 더 확실히 네. 알 것 같아요. 그때는 그냥 이런 시야, 이런 걸 네. 항진이 이런 걸 썼대 하고 이렇게 그냥 읽고 넘어갔다면 그걸 이제 삶에 좀 아무래도 저희가 지나온 시간들이 있으니까 켜켜이 쌓인 그 많은 것들이 떠오르면서 네. 항진이가 이런 마음으로 썼겠구나라고 그쵸, 좀 저희도. 더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이게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 시간이 아깝잖아요. 느리게 그쵸. 갔으면 좋겠고. 그렇죠. 저희도 그런 경험이 저는 있고 유나 우리 언니도 있을 거라는 거. 네. 네. 대답이 너무 떨떠름하겠네. 그 시간이 안 갔으면 하는 마음이 또 느껴지니까 네. 이 시조가 굉장히 친근하게 다가오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 언니는 긴 밤을 떠올리면 어떤 것이 생각이 나나요? 저는 긴 밤이라고 하면 되게 뭐랄까 그러니까 그냥 밤 했을 때는 아까처럼 막 즐거웠던 거, 재밌었던 거 이런 게 먼저 떠오르는데 긴 밤이라 하면 방금 말씀해주신 항진이의 시조처럼 뭔가 아쉬움이 가득하고 뭔가 힘든 일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밤처럼 느껴지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딱 떠올리 가장 가까운 기억을 더듬자면 긴 밤이 제가 남편이 출장을 가고 혼자서 막 돌진한 우리 어린이를 돌볼 때가 되게 떠올라요. 제 이미지처럼 딱 한 장면이 박혀 있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밤에 눈이 내리는데 아이한테 눈 온다 보여주고 딱 재우고 혼자서 눈 오는 밤을 이렇게 멍하니 바라보던 그때 그 감정들이 되게 복합적이었던 육아를 해보신 분이라면 어떤 느낌이실지 아실 것 같은데 되게 힘든 거를 넘어서서 약간 그때는 약간 더덥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아기는 물론 귀여운데 밤이 되면은 이 알 수 없는 헛헛함 내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때라서 그 생각이 딱 그게 딱 이미지로 박혀져 있어서 그 생각이 먼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긴 밤에 대해서 떠올려 보니 밤을 떠올릴 때보다 우리 삶의 흔적이 담긴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밤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눈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과 관련이 있습니다. 소리책방의 6번째 책은 긴 밤입니다. 네, 저희가 이야기 나눴던 그 긴 밤도 아니고 긴 밤이라는 제목을 들으니까 어떤 이야기일지 더 궁금해지실 것 같습니다. 우리 꽁미님과 함께 긴 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코끼리 고아원에서 자란 어린 노드는 평생을 안락하고 편한 코끼리 고아원에서 살고 싶다고 말하지만 할머니 코끼리는 노든에게 궁금한 것들의 답을 네가 직접 찾아내지 않으면 영영 모른다고 조언해주며 더 넓은 세상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렇게 노드는 야생, 바깥 세상으로 가서 혼자 떠돌아다니다가 자신과 같은 코뿔소 무리를 만납니다. 무리 안에서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고 소중한 딸이 태어납니다. 이렇게 가족이 된 3마리의 코뿔소는
어딜 가든 같이 다니며 행복한 날들을 보냅니다. 이러한 행복이 쭉 지속되면 좋았겠지만 불행히 그렇지 못했습니다. 코뿔소의 뿔을 노리는 밀렵꾼에 의해 아내와 딸은 죽고 노드는 파라다이스 동물원으로 가게 됩니다. 노드는 인간에 대한 복수심을 가득 가지고 앙가부와 함께 동물원을 탈출할 기회를 찾던 중 뿔 사냥꾼에 의해 앙가부가 죽임을 당하고 노든도 뿔을 잘라버리기로 합니다. 그때 같은 파라다이스 동물원에 있던 펭귄 치코와 원보는 버려진 알을 품기로 합니다. 어느 날 폭음과 함께 철조망이 무너졌고 노드는 동물원을 빠져나갑니다. 치코는 원보를 잃고 알을 양동이에 넣어 물고 나오다 노든을 만나게 되죠. 그때부터 정어리 눈꽃만한 코뿔소 노든, 코끼리 코딱지만한 펭귄 치쿠, 이렇게 둘은 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여행을 하게 됩니다. 치쿠는 길을 계속가면서 지쳐가고 결국엔 노든에게 알을 꼭 품어서 펭귄으로 나오면 바다로 보내달라고 부탁하고 죽게 됩니다. 치쿠가 죽고 아기 펭귄이 기적적으로 알을 깨고 태어나게 됩니다. 사막 위를 정처 없이 걷던 노든과 이름도 없는 어린 펭귄. 노든은 많이 지쳐 발걸음이 느려졌고 바다가 얼마 남지 않은 어느 날 몸이 불덩이처럼 열이 올랐고 그 다음날 인간들이 와서 잠든 노든을 트럭으로 옮겨 초원으로 데려갑니다. 펭귄은 노든의 품을 떠나 혼자 절벽을 넘어 큰 바다를 찾았고 긴긴 밤을 보내며 몸을 떠나게 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이 책은 특히 글이 끝나고 이후의 이야기가 일러스트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림이 주는 감동을 이 책에서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긴긴 밤의 저자인 루리 작가는 글 작가로서뿐만 아니라 그림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의 일러스트만으로도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고 책 속의 일러스트들로 한 장 한 장 다시 보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되새겨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긴긴 밤은 청소년 도서로 분류되어 있고 그리고 초등학교 5, 6학년이 실제 많이 읽기도 하죠. 네네. 읽을 때 또 술술 넘어가는 편이라 초등학교 중학년 친구들부터 읽기도 하고요. 초등학교 고학년들의 독서 토론할 때 많이 활용되는 도서입니다. 근데 저는 이 책을 약간 어린이들도 물론 좋지만 어른을 위한 동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어릴 때 어린 왕자 읽었을 때 그냥 그렇구나 하면 넘어가고 성인이 되고 나면 그 부분이 다르게 다가오잖아요. 아 이걸 몰랐구나. 아까 저희가 항진이 시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맞습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동물 보호와 성장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서 읽을 수 있고 어른들은 삶을 살아가는 모습, 어른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그런 반추를 하게 하는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책 일부분을 들려드리고 생각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코끼리답게 지혜롭고 현명하게 생각하려고 했다. 무모한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 더 멀리 보고 더 많은 것을 고려해야 한다. 그렇게 되뇌었다. 마음을 다잡은 노드는 할머니 코끼리에게 고아원에 남겠다고 말했다. 할머니 코끼리가 기뻐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기대와 다른 대답이 돌아왔다. 하지만 너에게는 궁금한 것들이 있잖아. 네 눈을 보면 알아. 지금 가지 않으면 영영 못 가. 직접 가서 그 답을 찾아내지 않으면 영영 모를 거야. 더 넓은 세상으로 가. 네가 떠나는 건 슬픈 일이지만 우리는 괜찮을 거야. 우리가 너를 만나서 다행이었던 것처럼 바깥 세상에 있을 또 다른 누군가도 너를 만나서 다행이라고 여기게 될 거야. 코끼리로 태어났으면 모든 게 쉬웠을 것이다.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그때 코끼리들이 긴 코를 천천히 흔들며 노든에게 다가와 말했다. 여기 우리 앞에 훌륭한 한 마리의 코끼리가 있네. 하지만 그는 코뿔소이기도 하지. 훌륭한 코끼리가 되었으니 이제 훌륭한 코뿔소가 되는 일만 남았군 그래. 그럼 나 그냥 코뿔소로 살게요. 노든이 세상의 마지막 하나 남은 흰바위 코뿔소니까 내가 같이 흰바위 코뿔소가 되어주면 되잖아요. 그거 참 고마운 말인데 내 부리를 봐요.
꼭 코뿔소 같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나는 코뿔소가 키웠으니까 펭귄이 되는 것보다 코뿔소가 되는 게 더 쉬워요. 너는 이미 훌륭한 코뿔소야. 그러니 이제 훌륭한 펭귄이 되는 일만 남았네. 나를 혼자 보내지 말아요. 라고 책 속의 구절을 읽어드렸습니다. 자, 우리 앞에 훌륭한 한 마리의 코끼리가 있네. 하지만 그는 코뿔소이기도 하지. 훌륭한 코끼리가 되었으니 이제 훌륭한 코뿔소가 되는 일만 남았군. 그래. 그리고 뒤에 펭귄에게 너는 이미 훌륭한 코뿔소야. 그러니 이제 훌륭한 펭귄이 되는 일만 남았어. 이 부분이 이제 연결이 되는데요. 코끼리들의 말과 코뿔소 노든의 말이 꽁미님은 어떻게 생각되시나요? 할머니 코끼리가 이런 대답을 해줄 거라고 예상을 했다고 앞에 나와 있잖아요. 네. 기뻐해 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노든의 기대와는 달리 할머니의 대답이 돌아온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코끼리로 태어났으면 모든 게 쉬웠을 건데 코끼리들이 코를 흔들며 노든에게 한 말이 이거잖아요. 네. 코끼리가 있네. 하지만 그는 코뿔소이기도 하지. 훌륭한 코끼리가 되었으니 이제 훌륭한 코뿔소가 되는 일만 남았다. 네. 그럼 코끼리랑 코뿔소를 같은 존재로 봤다는 소리인데 여기에 대응을 해서 코뿔소로 그냥 산다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해한 게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네. 마지막 노든이 세상의 마지막 하나 남은 흰 바위 코뿔소니까 내가 같이 저는 이 말에 꽂혔는데요. 네. 흰 바위 코뿔소가 되어주면 되잖아요. 하나 남은 존재에 내가 같이 그 존재가 되어주겠다라는 그 말이 네. 어쩌면 이 노든에게 좀 위로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내 부리를 봐요. 꼭 코뿔소 같이 생겼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덧붙이면서 네. 나는 코뿔소가 키웠으니까 펭귄이 되는 것보다는 코뿔소가 되는 게 더 쉽다고 더 확인 사살을 해주는 이제 그런 말을 해줌으로 해서 네. 저는 이 장면이 좀 아름답고 따뜻한 장면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네, 이 부분 쌤은? 읽으면서 네. 약간 되게 복잡하게 느껴지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느낀 그 감정이 네. 비슷한 게 맞죠? 어렵고 네. 복잡하고. 근데 이제 저는 아이가 있다 보니까 아이를 잘 성장시켜 독립시키는 모습이 떠오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 이제 여자애들은 엄마 엄청 따라하고 남자애들은 아빠 엄청 따라하잖아요. 그러면서 컸을 때는 자기 자신의 스스로의 모습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노드는 자기는 코끼리 사이에 커서 나는 코끼리인가 봐 하고 자랐는데 사실은 자기는 코끼리가 아닌 코뿔소였던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따라가려고 하기보다 자신의 색을 스스로 찾아라라는 그런 메시지처럼 느껴졌고요. 그리고 이걸 듣고도 자란 노든이 이제 나이가 든 노든이 그 아기 펭귄에게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노든이 자기 자신을 잘 찾았기 때문에 그 아기 펭귄에게 그렇게 또 똑같은 말을 해주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는 책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노든과 치쿠와 알은 걷고 또 걸으면서 많은 것을 함께 보았다. 온통 모래뿐인 언덕을 보았고 가시가 촘촘하게 박힌 덩굴나무가 얽혀있는 길을 지나가기도 했다. 노든의 몸통보다 굵은 나무들이 듬성듬성 자리 잡은 땅을 본 적도 있었다. 까맣고 굵은 나무들이 듬성듬성 자리 잡은 땅을 본 적도 있었다. 까맣고 작은 개미들이 우글우글 모여있는 좁은 구멍을 들여다보기도 했고 별이 빛나는 더러운 웅덩이를 발견하기도 했다. 걷다가 지칠 때면 날개에 물방울이 맺혀서 잠시 쉬고 있는 잠자리와 함께 숨을 돌리기도 했다. 노드는 목소리만으로 치쿠가 배가 고픈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되었고 발소리만으로 치쿠가 더 빨리 걷고 싶어 하는지 쉬고 싶어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 우리라고 불리는 것이 당연한 건지도 몰랐다. 동물원을 빠져나온 치쿠와 노드는 서로를 정어리 눈꽃만한 코뿔소, 코끼리 코딱지만한 펭귄으로 부르며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정처 없는 행군을 합니다.
치쿠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노드는 우리라고 불리는 것에 어쩐지 기분이 좋았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라는 의미에 대해 유나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기서 보면 네. 치쿠와 노드는 서로 이제 정어리 눈꽃만한 코뿔소, 네. 코끼리 코딱지만한 펭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아는 세상에서 네. 가장 큰 비유를 해가면서 서로 이게 이렇게 부른다는 것 자체가 애정이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애정도 없는데 애정이 없으면 제가 뭘로 불리지 신경 쓰지 않을 텐데 자기가 또 가장 애정하는 대상에다가 별명을 붙여서 부르잖아요. 그런 것 자체가 서로 되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서로를 되게 많이 좋아한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 문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 사람이 말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을 서로 같이 공유하게 되었을 때 우리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장면이었어요. 그럼 꽁미님에게 우리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우리라는 단어 안에는 뭔가 애정이 좀 많이 담겨있는 단어 같아요. 유독 네. 우리 정서 속에 많이 묻어있는 그런 단어 같기도 한데 그렇죠. 네, 나의라는 단어보다는 좀 우리라는 단어가 좀 더 따뜻한 단어가 아닐까. 네. 좀 비슷한 예로 서양 사람들은 이런 단어를 잘 쓰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집, 우리 나라, 우리 엄마, 뭐 우리 오빠 뭐 이런 식으로 유독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지금 방금 우리나라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죠. 네. 근데 잘 이해를 못하는 외국인들이 많아서 네. 좀 초기 의사소통하는데 좀 어려움과 의아스러움이 많았다는 그런 주변인들의 이야기도 좀 들어봤는데 네.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정서는 저희만 느낄 수 있는 어떤 고유의 정서가 아닐까. 전 정이 많이 느껴지고 그리고 또 저부터도 좀 우리라는 단어를 좀 특별히 쓰게 되는 어떤 존재들이 있는 것 같고 네. 네, 우리 유나 그쵸. 네, 이런 우리 단어를 미쓰기 붙이는 것부터가 좀 어떤 저의 인간관계에서 어떤 선을 좀 흐리게 만드는 그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아무한테나 쓰지 않습니다. 그쵸. 우리라고 네. 하지만 사실 아무한테나 쓰지는 않는 그런 네. 말 우리 책 속에 나온 우리 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소리책방의 책수단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리책방은 청취자분들의 사연을 받아 그 사연에 맞는 책들을 소개해드립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niceuna niceuna @네이버.com 혹은 똑똑수원 소리책방에 기재된 네이버 폼으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나를 향해 있던 모든 이의 긴긴 밤에 감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리책방의 책방지기 이유나 공미였습니다. 여러분 Have a book day.